안녕하세요, 여러분. 광고 홍보 영상 제작 종합 설계 2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이럴 영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 재밌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보게 만듭니다. 자, 근데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한테 쉽게 이성적으로 설명하거나 권유해서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재미있는 B급 영상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한 번쯤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PPT는 제가 만들었던 게 아니고 제가 일했던 미국 광고회사 DDB라는 회사에서 내부 교육용으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이제 기계가 발명되고 전파되는 것에 대한 그 시간이 빨라졌음을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제일 왼쪽은 여러분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옛날에 라디오가 발명되어서 5천만 대가 보급되는 데는 38년이 걸렸답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발명되어서 5천만 대가 보급되는 데는 역시 10년이 훨씬 넘게 걸렸습니다. 컴퓨터는 4년이 걸렸습니다. 5천만 대가 돌파되는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페이스북은 이건 뭐 기계는 아닙니다만은 페이스북은 1억 명이 가입을 하는데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10억 명이 사용하는데 역시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이 기술의 발전이 빨라지고 보급이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런 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불확실성이 새로운 표준이라고 말들 합니다. 불확실성. 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엄청난 기회도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거대한 변화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콘텐츠를 컨트롤하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퍼뜨리고 나누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꿈꾸지 못했던 세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슈퍼 커넥티드 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갈 플래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인더스트리얼 미디어 에이지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여기 산업화 미디어 시대에는 어떤 매스 메시지를 작성해서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컨텐츠들이 사람과 사람을 거치며 이렇게 퍼져나가는 굉장히 다분화된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컨텐츠는 서로 이제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유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는 어떤 바이럴 영상들이 바로 이런 범주에 들어갑니다.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관련성. 그러니까 그 제품, 그 서비스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유용한 것이어야 되고 엔터테이닝, 재미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컨텐츠들은 기획이 되고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플래닝의 본질에 대해서 behavioral planning, 행동 플래닝이죠.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행동 변화를 주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 이제 이게 요즘 사회에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광고는 애티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면 요즘에 이제 이렇게 행동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마케팅 활동들이 크게 주목을 받는 흐름입니다. 자,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들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이제 의문 하나가 2002년 이전까지 300년간 경제 이론을 이끌어온 핵심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핵심 가정. 그 가정은 바로 인간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가정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일견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합리적인 인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고 우리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 인간은 학자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인간은 합리적인 판단하는 존재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데 이 좌뇌다 이런 생각을 과거에 했었지요. 그래서 인간의 이제 이 합리적 판단을 이 마케팅에 적용해서 사람들의 마케팅 브랜드 선택을 설명하는 이런 어려운 공식 같은 것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의 합리적 판단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그런가 의문이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자, 태도가 행동을 예측합니다. 태도가 행동을 예측하는 거 맞지요, 그죠? 태도가 행동을 예측합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서 껌을 하나 살 적에 여러분은 이 껌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다속성 이론을 적용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 껌의 가격이 얼마인지, 제조한 회사는 어딘지, 이 껌의 향은 어떤지, 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뭔지 이런 모든 속성들을 다 검토한 다음에 이 껌을 구입하십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편의점에 가서 못 보던 껌이 하나 나왔네? 한번 씹어볼까 하고 쉽게 집어낼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앞서 말했던 인간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에 약간 다른 영역을 제시해 줍니다. 자, 이제 이러면서 학자들은 이제는 보완을 했습니다. 좌우 반구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의 인간의 좌뇌는 이성적 정보 처리를 하고 우리의 우뇌는 감성적 정보 처리를 하는데 두 가지 뇌가 모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만들어냈었지요. 자, 이런 얘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세계적인 광고 회사들도 이 소비자들의 이 구매 행동에 관련된 광고 효과에 관련된 모델들을 이렇게 만들어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F12라는 광고 회사에서 만들었던 그리드란 모델인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졌던 모델입니다. 자, 이쪽을 먼저 보시면 상하축으로는 인벌브먼트, 관여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비싼 걸 사게 되면 관여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껌을 사면 관여도는 많이 낮겠지요. 자, 그런데 이제 자동차를 산다, 집을 산다, 뭐 이런 큰 좀 돈이가 들어가는 것들 관여도가 높아집니다. 여성들의 경우 자기 옷을 산다, 옷 중에서도 조금 가격이 있는 옷을 산다, 관여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쪽 위에서 보면은 이게 이성적인 영역이냐 감성적인 영역이냐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옷을 하나 사려고 그런다면 아무래도 그건 감성적인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관여도도 높고 감성 영역에 들어가는 이쪽 영역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하나 산다 그러면 조금 더 이성적인 게 되겠죠. 관여도는 높은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 됩니다. 껌을 하나 삽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느낌대로 low feel, 관여도도 낮고 feel의 영역이고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영역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품의 카테고리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구매 행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광고를 하느냐라는 게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기획을 했던 시대가 꽤 오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런데도 설명이 되지 않는 많은 인간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집에서 500원이면 우리 좋은 커피를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커피숍에 가서 4,500원, 5,000원씩 주고 비싼 커피를 사 먹습니다. 이게 인간의 합리적인 행동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밥그릇 사이즈를 키워놓으면 자동적으로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전혀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거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겠지요.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2002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다니엘 카네만 교수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고, 이분은 사실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은 첫 번째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얘기는 그동안 300년 동안 경제 주체인 인간에 대한 가정이 틀렸다. 인간은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하며 IBM 컴퓨터처럼 기억하고 간디처럼 의지력이 뛰어난 존재가 전혀 아니다.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비합리적이고 편향된 판단을 하는 존재다. 이제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더 증명을 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들이 내리는 이 판단, 이 구매 관계된 판단에서 약 95%가 감성적인 뇌 쪽에서 결정이 되는 감성적인,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그런 판단이라고 합니다. 단지 5%만이 그 합리적인 좌뇌 쪽에서 일어나는 레이셔널,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300년 동안 전개 가정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A 케이스는 흰 공이 60개 있고 검은 공이 40개 있습니다. 100개죠. 그런데 흰 공을 뽑으면 60만 원이고 검은 공을 뽑으면 꽝이 나옵니다. B 케이스는 흰 공이 99개 있고 검은 공이 1개 있습니다. 흰 공을 뽑으면 5만 원, 검은 공은 꽝 이렇게 됩니다. 기회는 100번씩 뽑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주머니를, A 주머니를 선택하는 게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올까요? B 주머니를 선택하는 게 더 많이 가져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 B 주머니가 더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걸 테스트해 보면 뭐 A 주머니다, B 주머니다 많이 나오지만 보통은 B 주머니가 더 많이 응답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걸 그대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A 케이스는 10만 원 곱하기 확률 60%죠. 곱하기 100번. B 케이스는 5만 원 곱하기 99% 확률 곱하기 100번. A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쓱 보고 쉽게 결정을 합니다. 가볍게 느낌으로 결정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이 결정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이 교재에서는 이 닥터 스파크라는 캐릭터를 인간의 좌뇌를 상징하는 합리적 결정, 이 미국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캐릭터를 미스터 호머, 심슨 가족에 나오는 미스터 호머를 이 감성적인 결정하는 존재로 이렇게 둘을 대비해서 지금 보여주는데, 우리 안에는 이 두 존재가 다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안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닥터 스파크도 있고 아주 감성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호머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의사결정권은 95대 5%로 나오셨듯이 이 미스터 호머 쪽이 쥐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이렇게 비합리적인 판단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제 비합리적인 인간, 심슨으로 대표되는 비합리적인 인간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룰 오브 덤스, 어림잡아 짐작하고 결정합니다.
어림잡아 짐작하고 결정합니다. 로부담스. 합시다. 몇 가지 이제 현상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준선 설정에서 앵커링이라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앵커링. 우리들이 이제 처음에 나오면은 처음 보는 존재를 엄마라고 이제 한다고 그러는 얘기들이 있죠.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게 특정 현상과 결부되는 현상, 앵커링. 자, 우리 비행기를 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 특히 타고 내릴 때, 오르고 내릴 때 겁나지요. 저도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계산을 해보면 자동차 사고의 확률보다 비행기 사고의 확률은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훨씬 더 위험한 거죠. 우리는 자동차를 탈 적에 사실은 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면 비행기 탈 때 기도한다면 자동차 타고 내릴 때마다 탈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면 기도를 하게 되지만 자동차로 타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말도 안 되게 비합리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은 여성들은 특히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 받기를 원하고 결혼의 상징으로, 사랑의 상징으로 다이아몬드를 선물하곤 합니다. 그런데 왜 다이아몬드가 영원한 사랑을 상징합니까? 그거는 이 회사에서 만든 캐치프레이즈이고 상술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합리적이라면 이 비싼 다이아몬드에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는 그런 짓은 아마 안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보면은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 싸움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라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왠지 모르게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분들 중에는 자기는 코카콜라 맛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테스트를 해보면 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가리고 이게 브랜드 안 보이는 상태에서 두 콜라를 주고 어느 게 더 맛있는지 테스트 해보면 정말 많이 샘플 숫자가 많아지면 다 거의 50대 50 나옵니다.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콜라냐 알아맞히라고 그러면 정말 알아맞히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프레이밍 현상입니다. 프레이밍. 사람들은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 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프레임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도 나온 거지만 우리 이제 이 두 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의 크기는 어디가 더 클까요?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사실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원의 크기는 두 개가 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얘는 작아 보이고 얘가 좀 더 커 보입니다. 왜입니까? 상대적이기 때문에. 얘는 주위에 커다란 원들 속에 갇혀 있고 얘는 작은 원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보다는 이 프레임으로 보는 게 이 원의 크기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런 우리한테 잘못된 판단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자, 이제 이 사치품에 관한 이 프레임을 한번 보면 보통 이제 이 구찌 핸드백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들고 다니는 거 한 100만 원 정도 뭐 전에 했었습니다. 이걸 가격을 예정한다면 자, 이제 어떤 부부가 인천공항에 해외여행을 나갑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이게 30%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을 딱 본 순간 부인하고 남편이 보이는 반응이 다릅니다. 부인은 야 저거 30만 원이나 싸네. 지금 기회에 사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남편은 저까짓 게 뭔데 70만 원이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프레임이 완전히 서로 다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
판단이 많이 영향을 받게 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다가 담배 펴도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미친놈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다른 물어봅니다. 목사님, 담배 피다가 기도해도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생각하더니 그럼 되고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실은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같은 기도하다가 담배를 피나 담배 피다가 기도를 하나 냉정하게 따지면 같은 그 행동을 하는 얘기인데 하나는 칭찬을 듣고 하나는 야단을 맞습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볼 거냐, 기도의 프레임으로 볼 거냐, 담배 피는 프레임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그런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병원에서도 이건 많이 일어납니다. 병원에서도. 자, 이제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술을 하다가 100명 중에 10명이 죽었습니다. 수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환자들이 싫어요, 안 할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똑같은 얘기인데 이 수술을 받고 100명 중에 90명이 살았습니다. 수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라는 응답이 훨씬 높아집니다. 같은 얘기죠. 100명 중에 10명이 죽었고 100명 중에 90명이 살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살았다는 프레임으로 얘기하는 게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안심이 되는 거죠. 안심이 되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아무 차이가 없는 똑같은 얘기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우리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손실 회피의 성향입니다. 손실 회피. 사람들은 손해를 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로 새로운 걸 얻는 기쁨보다는 가진 걸 잃게 되는 그 슬픔이 이 감정의 사이즈로 보면 슬픔 쪽이 훨씬 크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는데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어 하는 이 기쁨의 감정이 1이라면 이미 벌써 반이나 사라졌네라고 느끼는 그 고통의 감정이 2로 된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제 이런 그 슬픔이 훨씬 크다라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주식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 제가 어떤 주식을 주당 1,000원에 매입했습니다. 100만 원어치 샀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 이제 잘 올라갑니다. 비싸집니다. 그래서 1,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저는 신나는 거죠. 그죠? 1,000원에 샀는데 1,800원이 됐고, 100만 원어치 샀으니까, 한 8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2,000원이 되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가 1,800원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씩 떨어집니다. 자, 떨어져가지고 1,4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걱정이 됩니다.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냥 1,400원에서 팔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감정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픕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저는 1,000원에 사서 1,400원에 팔았기 때문에 40%를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슬픕니다. 왜입니까? 400원 벌었다는 그 결과적인 행복이 1이라면 중간에 이때 팔았더라면 800원을 더 벌 수 있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400원 잃었다라는 그 불행의 감정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 결과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기쁨과 불행이 1대1로 상쇄해야 되겠죠. 하지만 사람은 불행이 더 큽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는 참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자들의 90%는 자기의 외모가 평균 이상이다라고 생각들을 한답니다.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죠. 그렇게 이제 남자들이
90%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만약에 자기 외모가 평균 이하일 때 자기가 받는 슬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려는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인답니다.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는 사실은 근데 정반대라고 합니다. 여자는 남들이 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좀 더 못하게 보는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강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즉시 편향이라는 또 하나의 편향을 보겠습니다. 즉시 편향. immediacy bias. 중요한 정보보다는 최근의 정보에 더 반응합니다. 자, 이제 저도 뭐 이제 다이어트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다이어트 굳은 결심을 하고 집에서도 뭐 이제 쉐이크 제품만 먹고 그러고 굳은 결심을 하고 나갔는데 친구들과 함께 맥도날드 햄버거 집을 들어갑니다.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내가 항상 가졌던 굳은 결심, 다이어트의 결심은 싹 잊혀집니다. 매장의 분위기, 매장에서 나는 냄새, 그림 이런 것들에 나는 홀려 들어가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잠시 잊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맥도날드 햄버거의 유혹에 그대로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보보다는 눈앞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더 넘어가는 우리 현상,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합리적이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이런 일들 많죠.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죠. 어떤 공부하려고 굳은 결심을 했는데 TV에서 재밌는 프로랍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결심은 잠시 잊혀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우리 인간이 과연 합리적인 인간이냐, 이성적인 인간이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인간은 비합리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이제 그 자녀들, 아기들 예방 접종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는 정보는 다들 엄마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다는 거 맨날 그냥 뒤로 미루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그 예약표가 많이 놓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 우리 애도 봐야 되는데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애를 데려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접종이 중요하다는 건 항상 알고 있었는데 바로바로 실행을 못하고 뒤로 미뤄지고 잊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눈앞에 보이는 정보에 놀라며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 너무나 많이 보여집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현상은 현상 유지 편향입니다.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코어 바이어스. 현상 유지. 남자아이들이 이제 그 사춘기가 돼서 면도를 하게 됩니다. 면도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어떤 면도기를 썼느냐가 평생 이 아이가 어떤 면도기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칼면도로 시작을 했으면 칼면도로 쭉 가게 되고 전기면도기를 쓰면 전기면도기로 가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영역에서도 이런 게 보여집니다. 보험 영역입니다. 보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도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는데 제가 들고 있는 보험보다 싼 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이렉트란 이름으로 굉장히 싸게 나옵니다. 한 20%, 30% 싸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다음에 보험 갱신할 때 저걸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 보험 갱신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른 일로 미루게 되고 그냥 마지막에 가서는 또 그냥 하던 걸로 또 해. 그냥 몰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80%의 그 자동차 보험은 같은 회사로 갱신이 된답니다. 다시. 자,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미리 처음에 고객을 유인할 때 많은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조금 손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80%의 보험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 거에서 더 큰 이익을 남기면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여러 군데에서 보여집니다. 우리 스마트폰 SK냐 KT냐 뭐 어디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냥 하나 가입한 거를 쓰는 확률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끼 효과, 미끼. 우리 사람들은 참 합리적이지 않은데 특히 이제 이 미끼 효과에서 그런 묘수를 많이 봅니다. 자, 관광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관광 산업이 다 죽었는데 이전에 이제 관광들 많이 갔습니다. 자, 이제 어떤 여행사에 유럽 여행 상품입니다. 근데 유럽 여행을 상품 기획했는데 두 가지로 기획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높은 파리 관광과 로마 관광 두 가지를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사 사장님이 이거를 잘 해놓고 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사람들이 가능하면 한쪽으로 좀 몰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흐트러지면 좀 더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이익이 좀 높은 로마 쪽으로 좀 몰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리 관광 플러스 조식 포함, 로마 관광 플러스 조식 포함. 여기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 쪽을 좀 더 선택하게 할까요? 이 사장님은 재밌는 칸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로마 관광 플러스 조식 불포함. 자, 다 같은 금액입니다. 같은 금액인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거를 한 순간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로마 관광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얼핏 봤을 때 자, 이게 뭔지 모르지만 파리는 하나고 로마가 두 개입니다. 로마가 좋은가 파리가 좋은가 참 선택하기 어려운데 로마가 두 개인 걸 보니 파리보다 로마가 뭔가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로마를 그럼 선택해야 되겠군. 파리보다는 로마를 먼저 가야 되겠어. 로마야. 이렇게 결정을 하죠. 자, 그럼 두 가지 이제 옵션이 남습니다. 조식 포함이냐, 조식 불포함이냐. 같은 금액입니다. 당연히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왕이면 조식 포함해야지. 내가 가서 안 먹더라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되는 순간 많은 사람의 선택은 로마 관광 플러스 조식 포함 이 상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장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고 있는 거죠. 이 비슷한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트에 가서 사과를 사러 갔습니다. 뭐 하나에 300원짜리 사과가 하나 있고 하나에 500원짜리가 하나 이제 있습니다. 이 마트 사장님이 500원짜리 사과를 좀 많이 팔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300원짜리 사과 있고 그 옆에 500원짜리 있는 그 옆에다가 한 1000원짜리 사과를 하나 아주 큰 걸로 골라서 사실 세팅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옵션을 주면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500원짜리 사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거는 레스토랑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트 메뉴 해가지고 15,000원짜리 A 세트가 있고 25,000원짜리 B 세트가 있고 40,000원짜리 C 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 선택할까요? B를 많이 선택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뭐 미끼 효과에도 포함되고 사람들이 어떤 그 비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그 대표적인 얘기들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런 거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알겠는데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합니까? 그거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동을 만드는 현상을 이해하고 이걸 크리에이티브에 적용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행동하게 만들려면 이런 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화장실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남자는 눈물 말고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뭐 이런 등등. 자, 이렇게 이성적인 얘기들을 남자 화장실 소변기 위에 많이 써붙여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흘리지 말고 잘 집중하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많은 남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합리적인 얘기를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잘 따르지 않고 역시 지저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를 멋지게 해결한 네덜란드의 디자이너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화장실 소변기에다가 파리를 한 마리 그려놨습니다. 파리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여기가 파리입니다. 파리를 한 마리 그려놓는 순간 이 문제의 80%가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 소변을 보는 남자들이 그 집중하는 그 일이 생겨가지고 그 화장실이 지저분해지는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 행동경제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설정 변화가 큰 행동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광고 기획도 하고 영상 기획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는 얘기는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인사이트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아이디어만큼 실행이 중요하다. 디테일을 살려보자. 광고가 아니고 비즈니스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학기에 하게 될 로컬푸드, 포천 로컬푸드가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야 될 영상이 될 텐데 잘 한번 이제 이거에 연결돼서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여기로 이 포천 로컬푸드로 방문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이 그걸 열성적으로 또 주위에 얘기하게 만들고 우린 그들한테 어떤 자극을 줘야 될지 이런 일들을 함께 이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주차의 두 번째 시간 인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여러분 곧 빨리 만나서 강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